당신의 업에 업을 위한 유튜브 업앤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혜민입니다. 질문만 잘해도 인생이 싹 바뀝니다. 왜냐하면 일도 잘하게 되죠. 좋은 질문은 관계도 바꿔주죠. 그러다 보면 많은 기회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은 모호한 것을 되게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또 누군가의 지식과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죠. 내가 모르는 걸 질문하면 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할수록 상대가 나에게 더 좋은 답을 주게끔 만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바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인터뷰에서 쓸 수 있는 질문의 기술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첫인상이 승부를 가릅니다. 뭐든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글을 쓸 때도요, 도입부가 매력적이어야지 사람들이 그 뒤에 글을 읽습니다. 우리 입사 시험 볼 때 자기소개서 쓸 때 그렇죠. 제가 다큐멘터리 만들 때도 그렇습니다. 이 처음에 어떤 소리를 쓰느냐, 어떤 음악을 쓰느냐에 따라 그 뒤의 내용을 청취자들에게 이 눈길을 끌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거든요. 질문도 똑같습니다. 질문자의 첫 문장, 그 처음의 태도가 어떤 답변을 불러올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질문의 첫 문장에서 가장 좋은 기술은요, 바로 겸손입니다. 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담은 첫 문장으로 질문을 시작한다면요. 그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질문들 중에 불편했던 질문이 뭐냐면요. 음 젠더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물어보는 남성을 만날 때입니다. 제가 때로 강연할 때 인제 이런 젠더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물어봐요. "아 요즘 여성 권력이 얼마나 센데 그런 얘기를 하시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이런 질문은 던지고 싶은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작가님 제가 남성이라 제가 여성의 입장을 100%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도 최근에 여성들의 지위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같은 질문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다른 질문이 됩니다. 후자 쪽에 질문을 던진 사람은 저에게는 '아 이 사람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고 싶고 토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간단하잖아요. 이 겸손이 담긴 이 문장 하나 덧붙여 주시면요. 그 질문은 더 좋은 질문으로 상대와 토론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확대될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부정형 질문보다는 긍정형 질문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제 동생이 어렸을 때 엄마한테 항상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 나 물 마시면 안 돼요? 엄마 나 나가 놀면 안 돼요?" 그러면 저희 엄마가 "너는 왜 꼭 안 된다고 물어보니? 된다고 물어봐. 엄마 저 물 마셔도 돼요? 저 나가 놀아도 돼요?" 그렇게 꼭 고쳐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 그냥 의미가 전달되면 됐지 엄마가 뭘 저렇게까지 동생 하는 거를 지도하시나 했는데 나중에 제가 질문하는 사람으로 살다 보니 이게 부정형 질문으로 물어본 것과 긍정형 질문으로 물어본 건 굉장히 다르구나 그 차이점을 알게 됐습니다. 보세요. "이 문제 해결할 방법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과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묻는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전자는 가능성을 여는 질문이고요. 후자는 가능성을 닫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의식적으로 "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습니다. 팀원한테도 "야 더 방법 없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야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생산적인 답을 얻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추상적인 질문 말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십시오.
추상적으로 물어보면 답변이 추상적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라디오 인터뷰 진행하면서 가장 염두에 뒀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한 가지라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팁을 인터뷰를 통해 드리자. 전문가와 인터뷰할 때 이 전문가의 이야기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음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 원칙을 갖고 질문을 던지면요. 질문이 구체화됩니다. 구체화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런 거예요. 왜, 어떻게, 만약에 라는 기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든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든지 "만약에 그때 다른 선택을 하셨다면 지금 선생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라든지 조금 더 답변하는 사람이 조금 구체화시키고 디테일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던질 수 있는 장치를 던져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면요. 상대의 경험을 내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진짜 답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법 여러분 꼭 습관화하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기술 마지막. 나만의 표현으로 질문하라. 질문에도 문장력이 있습니다. 질문이라는 게 너무 우리의 의사소통 가운데 흔한 일이고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이라서 무슨 고퀄의 질문이라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떤 문장을 으로 질문을 만드느냐에 따라 그 질문의 수준이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그 평범한 질문이라도요. 이 나만의 언어로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이 '아 이 사람 되게 뻔한 질문인데 뻔하지 않게 질문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떤 저자 인터뷰를 하는데요. 안수산 장교라는 그 안창호 선생님 딸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이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안수산 장교에 대해 왜 관심을 갖게 되셨고 책을 쓰게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안수산 장교를 품게 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이지만 조금 표현이 다르죠. 이스라 작가 인터뷰를 했었을 때는요. 그때 그분이 7 명의 육체 노동자를 인터뷰한 책을 내셨었거든요. 그럴 때 제가 "그 7 명의 이 삶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그때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작가님이 쓰신 이 7 명의 삶을 읽는데요. 마치 단편 영화 7 편을 본 것 같았어요." 작가님은 어떤 느낌으로 이 책을 쓰셨나요? 제가 이렇게 저만의 표현을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또 이세라 작가님은 워낙 좋은 작가시기도 하시니 자기의 표현으로 또 받으시더라고요. 드라마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가님께서 "아 정말 한 편의 인생이 드라마였고 그 안에 많은 작품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나만의 표현으로 질문을 던지니 답변하는 사람도 나만의 표현으로 대답하고 그러니까 그 질문이 조금은 다르게 질문하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의 특색을 살린 그 시간으로 꾸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하는 기술 제가 4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겸손이 담긴 첫 문장으로 시작하라. 부정이 아닌 긍정적으로 시작하라.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으로 질문하라. 그리고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라. 이렇게 4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술들 여러분 그냥 듣고 끝내시면 안 되고요. 회의에서, 강의에서, 인터뷰에서, 관계에서 꼭 써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업을 위한 유튜브 업앤업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나만의 표현으로 질문하세요.